뭐 정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수준이 달라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치는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설득도 있고 대화, 뭐 소통, 심지어는 이제 그 주먹을 가지고 하는 이제 폭력 이런 것들까지가 이제 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이 되고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정치라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정치의 요체를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체의 변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즉각적이 됐든 아니면 조금의 타임 래그를 가지고 시간 지체를 가지고 이루어지든 하여간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일단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매체의 발전이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래서 정치와 정체성에 관한 거시적인 조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크 포스터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던 모드 오브 인포메이션, 정보 양식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터의 핵심적인 주장은 인류의 역사를 쭉 통틀어 보면은 구어적이고 대면적인 정보 양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손녀, 손주를 밤에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재우면서 옛날에 우리 집안은 어땠고 우리 뭐 가문은 어땠고 우리 마을은 어땠고 이런 구술로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가 전달되고 이러던 시절, 그리고 주술사들이 자신들의 주술 권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내고 이랬었던 구어적이고 대면적인 시대로부터 소위 근대의 세계라는 것이 이제 인쇄 매체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마크 포스터는 여기서 이제 인쇄 매체가 매개하는 정보 양식으로부터 전자적 정보 양식이라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커다란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목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이렇게 부르듯이 정보 양식의 변화가 구어 대면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쇄 매체를 통해서 지금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왔다. 그런데 단순하게 포스터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구어, 대면, 인쇄 매체, 전자 이런 것의 기술적인 측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포스터의 논의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이 국가와 근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국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인쇄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1분 동안에 생산되는 양입니다. 트윗이 27만 개, 1분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엄청나게 많죠. 문제는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볼 거냐.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디지털화되어 있는 디지털 원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들은 자기 혼자 원자화된 개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미디어인데 소셜이 붙은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 혼자 존재할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 갖고 큰 차이가 납니다. 일상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크게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있고 이 사람들은 서로도 잘 모르고 이쪽이랑 아무데도 끼고 싶지 않고 소위 원자화된 개인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문제가 한번 빡 터지면은 얘들과 얘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커넥터, 연결자 내지는 스프레더, 전달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그 소위 역함수의 법칙이 지배하는 네트워크의 세계입니다. 이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네트워크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매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결국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구현되는 사회의 모습은 네트워크라는 형태를 통해 갖고 구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의 링크만을 갖는 다수의 노드들과 극히 많은 링크를 갖는 소수의 허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점을 가지지 못하는 데는 집단 내에서는 힘을 발휘할지 몰라도 다른 집단과의 연결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고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속성을 가지는 소셜 미디어
이제 권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식의 변화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비제도 권력의 약진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다. 소위 권력의 경제라는 것이 작동을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권력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이제 의제 설정 권력,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구조적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8시 뉴스에 헤드라인 뉴스로 뭐를 내보낼까? 그거는 그 방송국, 그 언론사, 그 데스크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는 이거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바로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이런 식의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의제 설정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매스미디어가 우회를 당하고 있는 거죠. 매스미디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데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같이 가고 때로는 매스미디어가 끌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소셜미디어에서 등장한 어젠다를 나중에 매스미디어가 쫓아가는 형식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권력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권력의 행사자와 권력의 수용자로 이분법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누구는 권력을 쓰고 누구는 권력한테 당하고 지금도 그런 것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갑을의 문제가 아니라 갑과 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네트워크 집단화의 문제입니다. 네트워크는 평소에는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속성이 무지하게 튀어나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있으면서 그냥 자기의 취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진 찍어 올리고 여행 다니면서 뭐 먹고 이런 아주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을 막 올리는데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계기가 딱 주어졌을 때는 다시 개인주의적인 속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집단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네트워크 집단화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유와 연대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와 연대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개인이 얼만큼 권력 자원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네트워크 자원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권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반응성 변화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수동적인 차원에서 이거 소셜미디어 같은 거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기득권들은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든 좀 늦추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럴수록 사회와의 긴장 관계는 높아지게 되고 까딱 잘못 나가면은 중동의 자스민 혁명 같은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 1789년의 불란서 혁명이라든지 1968년도에 68혁명 같은 아주 심각한 사태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는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와 시민기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지금 대의제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건 뭐 거의 다 아시는 얘기들이고, 저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대의할 것인가. 소위 국회의원이 있고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대의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무엇을 대의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의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대의제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실험의 시민 기술의 실험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라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동일한 민주주의 틀에 넣어가지고 같이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에는 어떤 방식이 좀 더 적합하고 어떤 문제들은 또 다른 방식이 적합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투입해갖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있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참여가 일어나고 어떤 것들은 위임의 정도가 많아지고 어떤 것들은 또 참여의 정도가 많아지는 다양한 방식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럼 시민 기술은 뭐냐? 여우에게 널쩍한 그릇에 담긴 정치를 먹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두루미에게는 그 뾰족한 걸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백자 같은 항아리 같은 데 넣어주는, 바로 여우 시민에게 적합한 정치를 담는 그릇, 두루미 시민에게 적합한 정치를 담는 그릇을 만들어 주려는 시도가 저는 바로 시민기술이라는 용어로 통칭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 뭐 시민기술 정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 얘기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경제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전 세계 투표, 청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릇과 항아리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보 공개 플랫폼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토론하고 투표하는 그런 그릇 플랫폼, 청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는 어떻게 하는가, 또 이제 서구 세계에서 무지하게 등장하고 있는 대한정당,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에 대한 시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브트랙이라는 건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일반인이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뭐 어떤 의원이 어떤 걸 했고 최진 법안은 뭐고 이런 것들이 쭉 표결 기록까지 다 튀어 너무나 쉽게. 여기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 딱 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법안에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그냥 순식간에 검색이 되는. 이제 브리게이드라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들의 그 용어가 참 재밌습니다. 입장을 표명할 때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제가 어떤 이슈를 제기했을 때 나 혼자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그렇지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은 아, 이거는 소위 사회적인 공동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이슈가 어떻게 사회적인 공론의 장에 들어가게 만들 것인가를 얘기하는 브리게이드라는 것도 있고, 이건 실제 미국 정부도 참여를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는 유권자의 1.6%인가가 하게 되면은 의회가 자동적으로 그 법안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회의 권력을 시민들이 공유해 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우와 두루미에게 맞는 정치의 그릇들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플랫폼의 실험들입니다. 결론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엄청 바꿨는데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으로 크게 바꾸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하는 게 결국은 필요 조건으로서의 소셜미디어와 기술, 매체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은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충분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냐. 소위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충분 조건에는 기술이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내고 싶고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 전자적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소위 영리한 군중이 등장했다. 영리한 군중, 스마트홈이라는 영리한 군중과 참여적이고 관여적인 시민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세계에 살게 될 거다 라는 그런 식의 낙관론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부정적인 시각은 요새 가짜뉴스부터 우매한 군중들이 정말 지 주관도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그들에게 많은 결정권을 준다는 건 바로 중우정치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쪽은 유토피아한 모습을 그리고 한쪽은 굉장히 암울한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은 그 중간 얻을 거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부정적인 모습을 어떻게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